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인데 점원이 이거 방금 들어온 마지막 한 점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뛰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정말 친절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단호하게 아니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던 경험은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뇌는 귀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얻기 힘든 것에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오늘은 아주 발칙하면서도 잔인한 심리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왜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 몸값이 올라가는지, 왜 무조건 yes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단번에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밀당의 심리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방 중 하나인 에르메스의 버킨백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가방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고 싶다고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매장에 가서 저기 버킨백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빙그레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재고가 없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도 꽉 찼네요 라고 답할 겁니다. 수천만 원을 들고 갔는데도 거절당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이 거절을 당할수록 그 가방에 더 열광합니다. 심지어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에르메스의 다른 자잘한 물건들을 수억 원어치 먼저 사서 실적을 쌓기도 하죠. 이게 제정신인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자유가 제한될 때 그것을 되찾으려는 강한 본능이 있거든요. 이걸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브랜드 측에서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제안해버리니까 우리 뇌는 그 가방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해야 할 가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에르메스가 공장에서 가방을 찍어내듯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지금처럼 부의 상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버킨백의 가치를 만드는 건 장인의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오만한 거절인 셈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나 오늘 시간 돼? 그래. 이것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저기 미안한데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응, 내가 해줄게. 언제 어디서나 부르면 달려오고 어떤 부탁이든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가장 먼저 무시당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희소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아시나요? 아무리 맛있는 피자도 첫 조각은 눈물나게 맛있지만 5조각, 6조각째 먹으면 물리기 시작하죠. 사람의 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스를 남발하는 사람의 호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공기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우리는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공기처럼 흔해지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엔 협조적이지만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혹은 지금은 제 업무가 밀려 있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좋아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 말하면 그 호의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상대방은 와, 저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네? 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하게 되죠. 이게 바로 거절이 만드는 마법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역사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희소성의 원칙을 통치에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이때 프리드리히 대왕은 남미에서 건너온 신데르게 작물, 감자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복일 백성들은 감자를 돼지나 먹는 것, 악마의 열매라며 혐오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고 배를 채워준다고 홍보해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제로 먹일까요? 아니면 감자의 효능을 적은 전단지를 뿌릴까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심리학적 거절을 활용한 거죠. 그는 왕실 텃밭에 감자를 심은 뒤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엄명을 내렸죠. 이 감자는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니 백성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 라고 말이죠. 백성들 입장에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게 뭐길래 군대까지 동원해서 지키는 거지? 왕들만 먹는 엄청난 보약인가? 라는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경비병들에게 살짝 귀띔을 했죠. 밤에는 졸린 척하며 감시를 소홀히 해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밤마다 몰래 왕실 밭에 숨어들어 귀하신 몸인 감자를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어 기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감자는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기근을 해결하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제발 먹어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너네는 절대 못 먹어 라고 거절당하자마자 목숨 걸고 훔쳐먹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청개구리 심리이자 희소성의 힘입니다. 이런 심리는 현대 마케팅에서도 아주 악랄하게 활용됩니다. 여러분, 홈쇼핑 채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 지금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진 임박! 이제 남은 수량 5개입니다. 사실 그 물건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상실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이 진행한 아주 유명한 쿠키 실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개밖에 없는 쿠키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맛있고 비싸고 귀하게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가치라는 건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콧대 높게 굴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핵심은 내 자원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언제든 빌려 쓸 수 있는 공용 자전거로 만들지 마세요. 아무나 함부로 탈 수 없는 슈퍼카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잡무를 다 도맡아 하는 예스맨들이는 연봉 협상 때 힘이 없습니다. 회사는 그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핵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직원은 다릅니다. 상사는 이 직원을 자신의 가치를 알고 관리하는 전문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절이 만드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연애는 또 어떻습니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도 결국 희소성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을 주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거절만 한다고 몸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는 거절은 그저 무례함일 뿐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만약 비닐봉지 수준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언제든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인가요? 아니면 예약 없이는 만나기 힘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가요?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적절한 거절과 경계선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거절을 듣고 오히려 더 깊게 신뢰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연습해보세요. 모든 부탁에 즉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치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줄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나요?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만들어졌고 그 양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거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여러분의 가치를 다이아몬드처럼 정교하게 깎아나가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블랙박스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